일본 열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한식품이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밀반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일본인 여성 메이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었던 그녀가 한식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연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었다. 한때 일본인들이 철저히 외면했던 한식품이 이제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어 암암리에 밀반입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인들은 이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구매하러 가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해 몰래 들여오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우리가 독점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며 열광하고 있었다. 그 식품은 바로 민들레 환이었다.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천연식품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이 작은 알약 형태의 건강식품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갑자기 일본 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여성 메이코가 있었다. 한때 일본과 프랑스의 패션계를 주름잡던 그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거식증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패션계를 떠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우연히 한식을 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한식이 주는 힘을 직접 경험한 그녀는 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나섰다.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식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그녀의 영향력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들레 환 사태 또한 그녀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한 일본인 모델이 어떻게 한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일본 사회와 세계의 식문화를 흔들어 놓았을까? 이제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메이코는 어린 시절부터 또래들과는 달랐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작고 섬세한 체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유난히 큰 키와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조차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가족조차 그녀의 체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린 메이코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육상부에 들어가 운동을 하며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살리고자 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패션쇼를 보러 가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의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 순간부터 모델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일본 패션계의 기준은 그녀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그녀는 체격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너무 덩치가 커. 여자 모델이라면 더 여리여리해야지. 내 몸으로는 패션계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냉정한 심사위원들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로 떠나 모델로 활동할 기회를 잡았다. 프랑스에 도착한 메이코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 패션계도 그녀에게 냉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델로서 성공하려면 더 마른 몸을 가져야 했다. 그녀는 무대에 서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샐러드 한 접시와 물 한 잔. 매일 새벽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며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손톱은 쉽게 부서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거울 앞에서 여전히 더 말라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션쇼 무대에서 그녀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영양실조와 거식증 진단을 받았다. 이대로 계속 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그녀를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꿈을 좇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한식이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메이코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한국인 모델 지수를 만나게 된다. 지수는 메이코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작은 병을 건넸다. 이거 한번 먹어봐. 민들레 환이야.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수의 권유에 따라 민들레환을 삼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그녀의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 점차 그녀는 한식을 접하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식의 힘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그녀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한식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달라졌다.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된다. 한식을 접하며 건강을 회복한 메이코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식의 힘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SNS에 자신의 건강 변화와 한식을 먹는 모습을 공유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녀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식을 접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특히 같은 문제를 겪는 모델이나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느 날 그녀의 SNS에 한 프랑스 요리 잡지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한식의 효능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어 했고 그녀는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 기사가 출간되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메이코는 단순한 인플루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식을 전파하기 위해 한식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존의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는 퓨전 한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불고기 바게트, 김치 리소토, 된장 스프 등 기존의 프랑스 요리의 한식의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메뉴들이 그녀의 실험을 통해 탄생했다. 그러나 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한식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다양한 마켓을 돌며 한국 식재료를 찾고 프랑스 현지의 신선한 재료들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그녀의 첫 한식당이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그녀의 한식당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녀의 레스토랑을 찾아와 한식을 경험했고 그녀의 건강 회복 이야기와 한식의 효능에 감명을 받았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한식 홍보 대사로 활동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메이코의 한식당이 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한식을 단순히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음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식을 전파할 방법을 고민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식문화가 강한 나라였고 한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일본에서도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본 내에서 한식을 알리는 첫 단계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건강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들레환을 중심으로 한 한식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일본인들은 한때 무시했던 민들레가 사실은 강력한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라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고 그녀의 제품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민들레환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일본 내에서 한식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에서도 한식당을 개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녀는 기존의 일본식 요리와 한식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며 일본 시장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일본에서도 한식이 건강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방송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한식을 접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식당 운영이 아니라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한식당을 오픈하며 한식을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리 대회에 참가하고 세계적인 셰프들과 협업하며 한식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있었다. 메이코는 한식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른 몸을 위해 자신을 혹사하는 모델이 아니었다. 한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운영하는 한식당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식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한식이 단순한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한식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메이코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식을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한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도 출전하며 한식의 가치를 알리고 여러 나라의 셰프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한식 메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한식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하여 누구나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민들레환을 비롯한 한식 건강식품은 이미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녀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자 했다. 한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녀는 이제 한식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한식이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만들어 나갈 한식의 미래를 지켜볼 것이다. 오늘은 한 일본인 모델이 한식을 통해 인생을 되찾고 전 세계에 한식을 전파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메이코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